네, 이번 시간에는 비관적인 상황을 이겨내는 법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인플레이션과 연이은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정말 경제가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전에 러시아 전쟁 때만 해도 빨리 끝날까요? 그랬을 때 아닐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한 1년 걸리겠지 했는데 와 진짜 최악에는 좀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더 오래 간다고요? 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확실성이 심하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선택의 하나에 따라서 특히 투자자 같은 경우는 본인 그냥 재산이 왔다 갔다 해버리잖아요. 만약 판단 한번 잘못하게 되면은 뭐 경기가 더 위축되고 이래버리면 이제 손해가 더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신중한 판단에 앞서서 우선은 마음을 좀 더 평정을 갖추고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평정심을 유지하고 싶은데, 전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전쟁사 좋아하긴 했지만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그 사기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어떤 건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모든 거를 그 탓으로 돌리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사기의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자신감을 잃었다, 용기를 잃었다, 아니면 뭐 두려움이 커졌다, 리더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거를 사기라고 뭉뚱그려 놓으니까 모든 것에 답이 되고 모든 것에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기나 심리라는 건 일단 전술적 타겟 속에서 지금 중요한 거,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냐, 지휘관에 대한 신뢰냐, 뭐 아니면 그냥 배고프고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쵸, 그것도 사기에 무기력 떨어지잖아요. 상태냐, 예, 예.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것을 바꿔놓을 때 실제 전투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 예, 그러면 좀 대표적인 전략들이 좀 있었을까요? 제일 유명한 사면초가 같은 거, 그때 항우가 이기다가 초군이 패했어요. 예. 근데 얘 초군의 문제는 지금 타향에 와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좀 넓냐고요. 멀죠. 거기서 양장을 또 건너가야 돼. 그러니 전투에 져도 도망갈 수 있을 때의 상황하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져서 조금만 패배하면 섬멸당한다고 할 때의 그 공포감은 달라요. 그래서 초군의 문제는 한 번이라도 패배했을 때는 고향에 못 가고 여기서 섬멸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죽더라도 내가 내 고향에 묻혀야지. 그렇죠. 이런 거죠. 이런 공포감이 번지는 걸 서로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의식이 드냐면 도망갈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버티지만 우리 대표님은 안 그러겠지만 예. 저거는 도망갈 것 같은데, 이런 그럴 수 생각을 있죠. 이제 예. 하게 되는 그쵸, 마음 그쵸. 불안감. 예. 이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주변에서 초나라 노래를 막 부르게 한 거지. 그랬더니 초군이 무너졌구나. 애들이 무자비하게 도망갔구나. 왜냐면 도망갈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만약에 항우 군대가 신나게 이기고 있고 유방을 포위했는데 갑자기 성 안에서 노래가 불려오면 쟤들 뭐 뭐야? 쇼하냐? 네. 그렇지 뭐 거기서 왜 놀라겠어? 심리를 정확히 잡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겟팅 할 수 있는 전략에 맞춰서 심리를 끌어올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결국은 실천력을 올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심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그래요. 뭐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터졌을 때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러고, 우선은 그냥 공포 순간이 오는 순간 평정심이 다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니까 불확실성 변수들 막 등장하잖아요. 코로나 때만 해도 이러면 그냥 다 죽는 거 아니야 사람들? 그러면서 주가가 완전 급락했었고, 이번 같은 경우도 러시아가 정말 핵 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이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하이퍼 인플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 예상이 안 되니까 주가가 그냥 급락해 버리죠. 뭐 그 나중에 이제 투자금 회수하려고 하지만 이것도 이미 벌써 손실도 많이 났고 시간도 부족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손실을 감수하는 게 또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주식시장 위기가 항상 있었는데,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 중에서 이제 버핏의 스승이라고도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이 있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경제공황 그냥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오렌 버핏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닷컴 버블 겪어봤죠. 2008년 금융위기 겪었죠. 뭐 예전에 블랙먼데이도 겪어봤죠.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1974년에 오일 쇼크도 겪어봤었죠. 뭐 이런 거 다 해봤었고, 피터 린치도 이런 말 해요. 2년마다 그냥 위기가 왔었더라. 그래서 위기는 그냥 달고 살아야 된다. 전쟁에서도 보면은 전쟁 많이 한 장수들 보면은 그냥 노련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제 그 위기가 처음 온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왜 투자를 하는가에 대해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투자를 하는가? 그러면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당장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어서 주식 투자를 한다라 생각하지만 진짜 투자를 하는 이유는 내가 근로소득을 벌 수 없을 때,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어려웠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노후에 자금을 쌓아놔야 된다. 겨울을 준비해야 된다가 투자의 기본적인 목표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투자의 그 타임라인이 저는 굉장히 길다라고 봐요. 당장 뭐 5년에서 돈 버는 게 아니라 30년, 40년 동안 투자를 해서 번 돈으로 노후를 내가 어떻게 삶을 유지할 것인가. 그러면 이 투자에 대한 정답도 나옵니다. 원금을 잃으면 안 되겠죠. 만약에 원금을 까먹게 되면은 나는 노후에 몸이 아파도 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 한마디로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된다로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위험도 좀 덜해지는 거고, 위험이 덜해지고 시간에 대해서 더 길게 투자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던가 시장이라던가 GDP는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본인이 유리한 방법으로, 돈을 제일 적게 잃는 방법으로 투자를 해나가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는 정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압박이 올수록 사람들은 자꾸 단순한 질문으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해야 됩니까? 이럴 땐 수비해야 됩니까? 맞아요. 그런데 주식이야 따지고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쵸. 하지만 그 배경에 깔려 있는 지금 이 현상을 유발하는 요인은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인을 분석하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못 보던, 그리고 원인이 같아도 현상은 항상 다르게 나타나니까 맞춤형 전략이라는 게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더 단순하게 몰아가는 거야. 전투해야 할 지형에 물도 있고 산도 있다. 뭐 들판도 있다. 그럼 물에서는 이게 유리합니까? 뭐 땅에서는 저게 유리한가? 자꾸 단순 질문으로 가요. 아니 물도 60cm인지 수심이 3m인지에 따라 다르고 그쵸. 면적에 따라 다르고 저게 지금 전투 목적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르락할수록 단순 질문으로 갈 게 아니라 더 세밀하게 현실을 파악해야 돼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핵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게 터트릴 겁니까? 안 터트릴 겁니까? 이거를 묻는데 아까도 저도 질문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핵이 터지는, 핵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또 핵을 어떤 핵을 어떻게 쓰느냐는 건 중요한, 이게 왜 원인이 뭐냐. 예를 들면 핵을 쓴다고 그랬을 때는 얻는 게 무엇이고 잃는 게 무엇이고 어떤 거에 몰리면 쓰게 될 것이냐. 안 쓸 때는 어떤 문제가, 이 상황을 분석해야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핵을 썼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고 안 썼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가 나오면 내 예측이 틀릴 수도 있어요. 터트릴 수도 있고 안 터트릴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터졌을 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안 터졌을 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딱 터질 겁니까? 안 터질 겁니까? 라는 거는 내가 이미 상황에 대해서 100% 수동적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터져도 이익을 못 보고 안 터져도 이익을 못 봐요. 그냥 목숨을 거기다가 걸고 있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현실을 분석해라. 그러면 터져도 길을 찾을 수가 있고 안 터져도 길을 찾을 수가 있다. 이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예상해서 조금 있으면 위기가 올 거야, 그리고 지금 주식이 비싸, 좀 팔면 좋겠어 라고 맞추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나의 타임라인이 어쨌든 노후 자금을 위한 거다라 하면은 어쨌든 이 위기도 결국은 견뎌낼 거고, 내가 투자한 회사가 이 위기를 겪어낼 만큼 능력이 있는 훌륭한 기업이다 라고 하면 이 기업 믿고 결국 이 문제를 시간이 지나서 다 해결해 낼 것이다, 그리고 성장할 것이다, 그냥 그거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뭐 자금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급박하게 몰린 분들한테는 이런 말이 굉장히 여유 있는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음번에 여러분 인생에 영원히 기회가 안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충격적이고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이 상황에 파고들어서 분석하는 능력이라도 키우면 다음번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오히려 그것을 내 승리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능력이 능력을 축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리는 게 좋을까 올리는 게 좋을까 단순 명제에 휘달려 있으면 다음번에 또 단순 명제에 휘둘리게 되고 사실 그래갖고는 성공이 불가능하죠. 예. 10번에 한 번 정도 대박을 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번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또는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더라도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건져서 다음번에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라. 저는 이게 전쟁, 적어도 군인들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명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뭐 주식하면서 위기 왔었던 게 2008년 위기 왔었고요. 그리고 11년 한번 왔었고 20년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 4번을 맞아봤는데 그때마다 느꼈던 거는 그 위기 때가 기회였을 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 평온할 때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혼돈할 때, 안개 속에 있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우리가 공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공포를 좀 지나서 평정심을 가지고 전략을 다시 수립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다시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로 생각을 이어져 가면은 좀 여러분들 투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비관적인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요. 근데 진짜 한번 그 상황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저는 그냥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떤 내 실수로 잘못된서 안 좋은 상황에 빠졌을 때 이거를 억지로 만회하려고 하면은 더 깊은 수렁에 빠져요. 그러면 손실을 인정하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자. 그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건 다음번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 다음번에 비슷한 일이 왔을 때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키워보자. 저는 그렇게 해서 일에 몰두하는 것으로 그냥 단순 그렇다고 해서 머리를 비우고 그래 뭐 이런 나무 깎는 건 그런 뜻이 아니고 단순 노동 머리를 비우지 말고 오히려 처절하게 자기를 쳐다보고 더 분석해라.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 거울 속에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최고의 용기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는 그게 생기는데 그게 보기 싫어서 거울 덮어버리고 해 뜰 때까지 그냥 아무거나 하고 있겠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실패하죠. 저는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식 투자자로 치면 손실난 계좌를 열어보고 내가 왜 손실이 났는지 한번 복기를 해봐라. 그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 하면 자꾸 얘기하면 이제 손실을 당한 분들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텐데 열어보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걸 이겨내야 다음번에 승리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채널이지만 제가 생각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주셨는데 내가 너무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채널이 반대로 됐어.